오늘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떠올릴 때 어린 시절의 모습을 많이 떠올립니다. 어릴 때 부모는 자녀를 키우며 자녀는 필요할 때 울거나 떼를 쓰며 부모에게 의지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곤 합니다. 하지만 같은 사랑을 줘도 자녀마다 부모와의 관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녀와는 매우 가까운 반면 다른 자녀와는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가장 깊고 본질적인 인간관계 중 하나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자라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 헌신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고 성인이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화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른이 되어 특히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부모와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중요한 결정을 하려 할 때 부모는 그 결정에 대해 간섭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학과를 선택하거나 직업을 결정할 때 부모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뜻을 자녀에게 강요하면 자녀는 반발할 수 있고 때로는 부모의 뜻을 따르지만 내면에서는 불만과 우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살면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우울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친밀함과 자유를 동시에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의 문제와 싸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친밀감을 주며 그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용할 때 자녀는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면 자녀는 부모와 싸우는데 에너지를 쏟게 되고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유롭게 해주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할 때 자녀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함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녀가 어른이 되어도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해하고 지지해 주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육체적이고 영적인 유대감을 가진 관계입니다. 조금 멀어졌더라도 진심으로 다가가고 자녀를 이해하며 자유를 줄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는 자녀에게 친밀감을 주고 자유를 줘야 자녀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난 뒤에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 부모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대학 입학, 취직, 결혼을 모두 마친 뒤에도 막상 외로움과 허무함에 빠지는 중년들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빈둥지 증후군 때문입니다. 혹시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주로 부모가 자녀를 자신들의 품에서 떠나보내면서 느끼는 심리적 상실감과 외로움을 나타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데 대개 여성들이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 때문입니다. 특히 이른 사별이나 이혼으로 가족이 해체되고 자녀에게 의지하며 살아온 부모의 경우 자녀가 떠난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가정의 형성. 결혼은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자녀가 결혼함으로써 그들은 이제 새로운 가정의 일원이 되고 그들의 첫 번째 책임은 배우자와 새롭게 만들어진 가정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을 축복하며 그들이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자녀의 주요 관심과 에너지는 이제 그들의 배우자와 가정을 향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녀의 새로운 가정에 불필요한 간섭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독립성과 자율성의 존중.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갈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독립성은 자녀가 결혼 생활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 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려 하면 자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자신만의 결정을 내리고 배우자와 함께 삶을 꾸려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독립된 성인으로서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신뢰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부부간의 유대감 형성. 결혼한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이 관계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삶의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는 과정에서 부모의 개입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면 부부간의 유대감이 약화될 수 있으며 자녀는 배우자와 부모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 생활의 안정성과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모와 자녀의 새로운 역할 인식.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와 자녀 모두 새로운 역할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는 이제 자녀의 삶에서 이전처럼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며 필요할 때 조언을 주는 역할로 변해야 합니다. 자녀 역시 부모가 아닌 배우자와 함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하면 자녀는 결혼 생활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한 이후 부모는 자녀의 삶에서 한 발 물러나 그들의 새로운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자녀의 행복과 결혼 생활의 안정을 위해. 결혼한 자녀의 행복은 그들이 자신만의 결혼 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가는 데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면 이는 오히려 자녀의 결혼 생활에 긴장감을 초래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결혼 생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부모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결혼 생활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섯 번째,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 유지. 부모가 결혼한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들의 독립을 인정할 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에 무리하게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자녀에게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결혼 생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더욱 성숙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세대 간 갈등을 예방. 결혼한 자녀를 독립된 사람으로 존중하는 것은 세대 간 갈등을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개입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독립을 인정하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할 때 세대 간 갈등은 줄어들고 자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결혼한 자녀를 이제 독립된 성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가 자신만의 결혼 생활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에서 한 발 물러서서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필요할 때 조언을 주되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행복과 결혼 생활의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더욱 성숙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자녀가 어른이 되었다면 이제 부모는 자녀의 인격과 결정을 존중하며 그들의 삶을 지지하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친밀감과 자유를 균형 있게 유지하며 자녀가 세상과 멋진 한판 승부를 펼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유명한 명사는 초청 강연에서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며 청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됩니다. 청중들은 한바탕 웃으며 맞아,
여행은 가슴이 떨리고 힘이 있을 때 가야지. 다리 떨리고 힘없으면 여행도 못 가는 거야. 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하고, 결혼도 시켜야 하고, 해줄 게 많아서 여행은 꿈도 못 꿉니다. 나중에 시집장가 다 보내고 그때나 갈랍니다. 하지만 나중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허망한 약속이 바로 나중에입니다. 무엇인가 하고 싶다면 바로 지금 실천에 옮겨야 하지 않을까요? 영어로 프레젠트는 현재라는 뜻이지만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라는 시간은 그 자체가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암 환자들이 의사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60살부터는 여행을 다니며 즐겁게 살려고 평생 아무데도 다니지 않고 악착같이 일만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에 걸려서 꼼짝도 할 수가 없네요. 차라리 젊었을 때 틈틈이 여행도 다닐 걸 너무 억울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정말 갈비가 먹고 싶네. 그래도 내가 평생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으면서 키운 자식들이 셋이나 있으니 큰아들이 사주려나, 둘째 아들이 사주려나 라고 하염없이 자식들을 기다리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자식들이 일하다 말고 우리 엄마가 지금 갈비가 먹고 싶어 하네. 당장 사드려야지 하는 텔레파시를 받는 자식이 있을까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 갈비를 먹고 싶다면 누가 사줘야 하나요? 내가 직접 사 먹어야 합니다. 누구 돈으로 사 먹나요? 당연히 자기 지갑에서 나온 돈으로 사 먹어야 합니다. 결국 나한테 끝까지 잘해줄 사람은 본인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나의 행복을 자식에게 기대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와 효도하면 행복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껴안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식들은 어릴 때 온갖 재롱을 피우고 순간순간 예쁜 모습을 보일 때 이미 충분히 효도를 다 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가 알아서 사 먹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지금 당장 행복한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나중에라는 말은 지구 밖으로 던져버리고 지금 당장 실천하고 행동하여 행복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읽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무엇 하나 처음 가는 길은 없지만 늙어가는 이 길은 몸과 마음도 같지 않고 방향 감각도 매우 서툽니다. 가면서도 이 길이 맞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기도 하고 외로울 때도 있고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호기심과 희망으로 가득 찬 첫걸음을 내디뎠고 젊었을 때는 설렘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갔지만 처음 늙어가는 이 길은 너무나 두렵기만 합니다. 여정길에 친구가 그립기도 하고 때로는 말벗이라도 할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두리번 찾아보기도 합니다. 앞길이 뒷길보다 짧다는 걸 알기에 한 발 한 발 아주 더디게 걸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발자국 뒤에 새겨지는 뒷모습만은 노을처럼 아름답기를 소망하면서 황혼길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꽃보다 곱다는 단풍처럼 해돋이 못지않은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떠올릴 때 어릴 때 부모와 자식 관계를 많이 떠올립니다. 어릴 때 부모는 자녀를 키우며 자녀는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떼를 쓰고 울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녀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형성되곤 합니다. 하지만 같은 사랑을 주어도 자녀마다 부모와의 관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와는 매우 친밀한 반면 다른 자녀와는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가장 깊고 본질적인 인간관계 중 하나입니다. 어릴 때 우리는 부모의 보호 아래 성장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 헌신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고 성인이 되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화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른이 되면서 특히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서 부모와의 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녀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려 할 때 부모는 그 결정에 대해 참견하고 싶은 순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문과나 이과를 선택할 때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등에 대해서 부모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뜻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자녀는 반발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의 뜻에 따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우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아가면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우울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친밀감과 자유를 함께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의 문제와 싸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친밀감을 유지하며 자유를 줄 때 자녀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더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면 자녀는 부모와 싸우는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사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반면 부모가 자녀를 자유롭게 해주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할 때 자녀는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감이 중요해집니다. 자녀가 어른이 되더라도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육체적, 유기적, 영적인 관계입니다. 조금 멀어졌다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다가가고 자녀를 이해하며 자유를 줄 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는 자녀에게 친밀감을 주고 자유를 주어 자녀가 세상과 멋진 싸움을 할 수 있는 인격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부모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을 마치고 자유로운 삶을 즐기리라 다짐한 부모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 대입 취직 결혼 과정을 모두 끝내면 막상 외로움과 허망함에 고통받는 중년이 있습니다. 바로 빈둥지 증후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주로 부모들이 자녀를 자신들의 품으로부터 떠나보낼 때 느끼는 심적 상실감과 외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데 여성 위주로 양육을 담당해온 경우가 많고 폐경으로 인해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른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고 자녀만 바라보며 살아온 부모의 경우 자녀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가정의 형성.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 새로운 가정이 형성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자녀가 결혼함으로써 그들은 이제 새로운 가정의 가장이 되거나 그 일원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첫 번째 책임은 이제 자신들의 배우자와 새롭게 만들어진 가정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결혼을 축복하며 자녀가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자녀의 주요 관심과 에너지는 이제 그들의 배우자와 가정을 향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녀의 새로운 가정에 불필요한 간섭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독립성과 자율성의 존중.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갈 책임을 집니다. 이 독립성은 자녀가 결혼 생활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 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자녀의 삶이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자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자신만의 결정을 내리고 배우자와 함께 삶을 꾸려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이제 독립된 성인으로서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신뢰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부부간의 유대감 형성. 결혼한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이 관계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삶의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는 과정에서 부모의 개입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면 부부간의 유대감이 약화될 수 있고 자녀는 배우자와 부모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 생활의 안정성과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모와 자녀의 새로운 역할 인식.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와 자녀 모두 새로운 역할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는 이제 자녀의 삶에서 이전처럼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며 필요할 때 조언을 주는 역할로 변해야 합니다. 자녀 역시 부모가 아닌 배우자와 함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하면 자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불필요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한 이후 부모는 자녀의 삶에서 조금 물러나 그들의 새로운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자녀의 행복과 결혼 생활의 안정을 위해. 결혼한 자녀의 행복은 그들이 자신만의 결혼 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가는 데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 생활에 지나치게 관여하면 이는 오히려 자녀의 결혼 생활에 긴장감을 초래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결혼 생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부모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결혼 생활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섯 번째,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 유지. 부모가 결혼한 자녀를 이제 남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독립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에 무리하게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자녀에게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결혼 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더욱 성숙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세대 간 갈등을 예방. 결혼한 자녀를 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대 간 갈등을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결혼 생활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개입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독립을 인정하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 이러한 갈등은 줄어들고 자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결혼한 자녀를 이제 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가 독립된 성인으로서 자신만의 결혼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삶에서 물러서서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필요할 때 조언을 주되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녀의 행복과 결혼 생활의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더욱 성숙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자녀가 어른이 되었다면 이제 부모는 자녀의 인격과 결정을 존중하며 그들의 삶을 지지하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친밀감과 자유를 균형 있게 유지하며 자녀가 세상과 멋진 한판 승부를 펼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유명한 명사는 초청 강연에서 행복이란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다가 청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됩니다. 그러자 청중들이 한바탕 웃으며 맞아 여행은 가슴이 떨리고 힘이 있을 때 가야지, 다리 떨리고 힘없으면 여행도 못 가는 거야 라며 맞장구를 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은 좋은데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하고 결혼도 시켜야 하고 해줄 게 많으니 여행은 꿈도 못 꿉니다. 나중에 시집장가 다 보내고 그때나 갈랍니다. 하지만 나중은 없습니다. 세상의 가장 허망한 약속이 바로 나중에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하고 싶으면 바로 지금 당장 실천에 옮겨야 하지 않을까요? 영어로 프레젠트는 현재라는 뜻인데 선물이라는 뜻도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라는 시간은 그 자체가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암 환자들이 의사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60살부터는 여행을 다니며 즐겁게 살려고 평생 아무데도 다니지 않고 악착같이 일만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에 걸려서 꼼짝도 할 수가 없네요. 차라리 젊었을 때 틈나는 대로 여행도 다닐 걸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 갈비가 먹고 싶네. 그래도 내가 평생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으면서 키운 아들, 딸이 셋이나 있으니 큰아들이 사주려나, 둘째 아들이 사주려나, 아니면 막내딸이 사주려나, 그렇게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하염없이 자식들을 기다리는 분이 계셨는데 어떤가요? 정말 답답한 분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어느 자식이 일하다 말고 우리 엄마가 지금 갈비를 먹고 싶어 하네, 당장 달려가서 사드려야지 하는 아들, 딸들이 있을까요? 아무리 자기 뱃속에서 나왔어도 이렇게 텔레파시가 통하는 자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만 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갈비를 누가 사줘야 하나요? 내가 달려가 사 먹으면 됩니다. 누구 돈으로 사 먹나요? 당연히 자기 지갑에서 나온 돈으로 사 먹어야 합니다. 결국 나한테 끝까지 잘해줄 사람은 본인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명심하여야 할 것은 나의 행복을 자식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와 효도하면 행복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신의 삶을 껴안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식들은 자라면서 온갖 재롱을 피우고 순간순간 예쁜 모습을 보일 때 이미 효도를 다 하였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가만히 앉아서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정신 상태부터 바꿔야만 합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가 알아서 사 먹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지금 당장 행복한 일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나중에라는 말은 지구 밖으로 멀리 던져버리고 지금 당장 실천하고 행동하여 행복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읽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무엇 하나 처음 가는 길은 없지만 늙어가는 이 길은 몸과 마음도 같지 않고 방향 감각도 매우 서툴기만 합니다. 가면서도 이 길이 맞는지 어리둥절할 때가 많습니다. 때론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합니다. 시리도록 외로울 때도 있고 아리도록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어릴 적 처음 길은 호기심과 희망이 있었고 젊어서의 처음 길은 설렘으로 무서울 게 없었는데 처음 늙어가는 이 길은 너무나 두렵기만 합니다. 여정길에 친구가 그립기도 하고 때로는 말벗이라도 할 친구를 그리워하는 너역에 뛰는 가슴으로 두리번 찾아보기도 합니다. 앞길이 뒷길보다 짧다는 걸 알기에 한 발 한 발 아주 더디게 걸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발자국 뒤에 새겨지는 뒷모습만은 노을처럼 아름답기를 소망하면서 황혼길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꽃보다 곱다는 단풍처럼 해돋이 못지않은 저녁 노을처럼 아름답게 걸어가고 싶습니다.